분사를 기원적으로 볼 때 첫 번째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는 형용사절에서 온 것이다. 형용사절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형용사절이 명사를 꾸며주다가 관계대명사가 떨어지고 동사가 ing로 바뀐 게 분사가 된 것이다 그랬죠. 그럼 형용사절이 간단하게 된 게 분사니까 분사도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겠죠. 원래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어디서 꾸며줍니까? 당연히 명사 앞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하지만 분사는 명사를 뒤에서 꾸며줄 때가 굉장히 많죠. 왜 그럴까요? 대개의 경우 두 단어 이상으로 된 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분사가 만약에 한 단어가 된다면 여전히 앞에서 꾸며주게 됩니다. 그 얘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A satisfied girl 이라는 문장 있죠? satisfied girl, 만족한 소녀. 여기서 satisfied가 거를 꾸며주는 분사로 쓰인 거죠. A girl satisfied with the test scores. test scores에 만족한 소녀. 여기는 satisfied 이하가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얘는 왜 앞에서 꾸며주냐? 한 단어니까. 얘는 왜 뒤에서 꾸며주냐? 두 단어 이상이니까. 간단한 얘기죠. 만약에 기본적으로 바뀌기 전에 기원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Who is satisfied. 요렇게 관계 대명사들이 있다가 요게 샥 날아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되니까 satisfied가 한 단어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싹 튀어나온 게 요 형태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satisfied 뒤에 with 이하가 쭉 있다고 한다면 who is가 없어도 그 자리에 계속 있게 돼 있다는 얘기죠. 책에서 제목은 어떻게 됐습니까? 분사가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 왜 그렇다? 두 단어 이상이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invited도 한 단어고 annoying도 한 단어인데 한 단어인 분사가 뒤에서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얘 때문이죠. 얘. those하고 something이 뭐기 때문에? 대명사기 때문에. 이건 분사만의 성질이 아니죠. 원래 형용사가 그런 거죠. 차가운 것을 말하면 something cold지 cold something이 아니잖아요. 원래 형용사가 대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형용사의 일종인 분사도 뒤에서 꾸며주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자, 이렇게 대명사를 꾸며줄 때는 한 단어더라도 뒤에서 꾸며준다. 그 다음 얘기는 관용적인 특별한 경우인데요. people concerned란 말과 concerned people란 말이 있는데요. 요 경우 concerned가 한 단어인데 여기는 뒤에서 꾸며졌고요. 여기도 한 단어인데 요 경우는 앞에서 꾸며졌어. 자, concerned는 뒤에서 꾸며주기도 하고 앞에서 꾸며주기도 하는데 그럴 때 뜻이 다르다. 뒤에서 꾸며주게 되면 관련된의 뜻이다. 관련된 사람들. 이거는 involved도 마찬가지입니다. involved도 명사가 뒤에서 꾸며주면 역시 관련된이라는 뜻이에요. 요 두 개는 같은 겁니다. 관련된 사람들, 관련 당국, authority가 지금 복수가 됐죠? 당국, 당국자라는 뜻이죠. 요거 잠깐 어휘 쪽으로 가볼까요? authority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게 셀 수 없는 명사, you는 uncountable noun, 셀 수 없는 명사라는 뜻이죠. 셀 수 없는 명사로 쓰면 권위라는 뜻입니다. 권위. 권위는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대볼 수도 없고 당연히 셀 수도 없죠. 나는 권위가 3개, 대통령 권위가 17개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건 못 세는 명사고요. 셀 수 있는 명사가 되면 권위자라는 뜻이에요. 권위자. 권위자는 사람이니까 권위자 1명, 권위자 2명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권위자 1명은 an authority, 권위자 2명은 two authorities. 자, 그 다음에 항상 복수, 항상까지는 아니지만 주로 복수로 쓰이는 게 당국이에요. 당국. 당국 또는 당국자는 주로 복수로 쓰입니다. 그래서 authorities는 당국이라는 뜻으로 많이 써요. 당국이라는 건 주무부서를 말하죠. 주무부서. 정부의 어떤 책임자가 바로 당국이죠. 관련 당국. 뭐 미국과의 무역 말차이 생기면 통상산업부가 관계당국이고 북한과의 군사긴장이 발생하면 국방부라든가 뭡니까? 국정원 이런 게 관련 당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둘 다 관련된이고요. concerned가 앞에서 꾸며지면 무슨 뜻이냐? 걱정 많은, 걱정, 근심의 뜻입니다. 걱정하고 있는,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 자, concerned가 보호로 쓰일 때 be concerned with가 있고요. be concerned about이 있죠? be concerned with는 관계되다라는 뜻이고 be concerned about은 근심하다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쓰이는 concerned는 명사로 꾸며줄 때 이렇게 앞에서 꾸며주고
이런 뜻으로 쓰이는 컨셉들의 명사를 꾸며줄 때 이렇게 뒤에서 꾸며준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면 되겠죠. 됐죠? involved는 말이죠. 뒤에서 꾸며주면 concerned하고 같다. 이미 얘기했고 involved가 앞에서 꾸며주면 복잡한이라는 뜻입니다. 복잡한, complex, complicated, 복잡한. 이것도 기억하세요. 복잡한 설명이다. 이렇게 뒤에서 꾸며줄 때와 앞에서 꾸며줄 때 뜻이 다른 단어들이 있으니까 이건 외우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세 번째, help wanted. 요거 토익에서 많이 나오죠? want 되는 help니까 구인이죠. 구인. 구인, 광고. 여기 뒤에 add 붙으면 구인, 광고가 되겠죠? 구인, help wanted. 구직은 job wanted. 이렇게. wanted가 뒤에서 붙이면 그걸 구한다, 그걸 원한다는 뜻이고 wanted가 앞에서 붙으면 수배중인이죠. 수배중. 수배중인 범죄자들. wanted 이렇게 딱 써갖고 wanted 해갖고 사람 얼굴 딱 그다음에 현상금 딱 얼마 써있죠? 예, 이런 것을 wanted로 합니다. 수배중일 때는 앞에서 꾸며준다. 자, 이런 건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고요. 기억을 못해서 까먹었다 뭐 어쩔 수 없지 뭐. 까먹으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어떤 원법적 원리라기보다는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 요새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학생들이 케바케라 그런다면서요. 예, 케바케로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이죠. 2번. 형용사절의 축약형으로서의 분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명사 앞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명사 앞으로 이동. 왜 그러냐? 첫 번째 건 이미 본 거죠? A man who is running에서 who is가 떨어지니까 running이 앞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a running man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경우고요. 그 뒤에 나오는 1, 2, 3, 4번은 좀 잘 보셔야겠는데요. 1, 2, 3, 4번 책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1번은 형용사 플러스 ing, 2번은 명사 플러스 ing, 3번은 명사 플러스 pp, 4번은 부사 플러스 pp. 요렇게 돼 먹은 것이다 이거야.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는 것보다 origin 얘기니까 생성 과정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이런 단어가 되는지 그걸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An animal which appears strange. 자, 분명히 형용사절입니다. 형용사절은 반드시 두 단어 이상이니까 주어 동사가 있을 테니까 뒤에서 꾸며주겠죠? strange하게 보이는 동물이란 뜻이에요. 분명히 형용사절이고 뭘 확인해야 됩니까? 그 형용사절을 이루는 게 관계대명사의 주격이란 걸 반드시 확인해야 되죠? 네. 그러면 관계대명사 주격이 확인된 형용사들은 뭐로 바뀐다? 분사로 바뀔 수가 있다. 그럼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an animal이 나와주고 관계대명사 떨어지고 ing가 되는 거죠. 호호.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두 단어 이상이니까 후치 수식을 하겠죠. 됐어. 사실 지금 이것까지 했어 여기서. 근데 요때 나는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후치 수식이 너무 싫어. appearing strange가 왜 꼭 애니멀을 뒤에서 꾸며줘야 하는 거야? 애니멀을 앞에서 꾸며줄 수는 없을까? 방법이 있다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말이죠? 요 strange를 appearing 앞에 갖다 붙여. 그리고 짝대기, 짧은 짝대기, 하이픈이라고 그러죠? 짧은 짝대기를 갖다 붙여. 그러면 가능해요. 어떻게 하냐? 쓴 다음에 strange를 앞에 갖다 붙이고 짝대기 붙인 다음에 appearing 해주면 애니멀을 앞에서 꾸며줄 수 있다. 아하. 한 번 더 해볼까? A girl who looks beautiful이야. 관계대명사절 주격이야. 요거 분사로 바꾸면 당연히 looking beautiful인데 당연히 맞는 영어야. 아름답게 보이는 girl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전치 수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요? 있죠. beautiful을 앞에 세워서 beautiful looking girl 하면 만세. 요쪽은 뭐다? 후치 수식하는 형태로 하고 싶으면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하면 되고 전치 수식으로 바꾸고 싶으면 요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 경우나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원칙이 필요한데 잘 보세요. appearing과 strange의 관계, looking과 beautiful의 관계 어떤 관계예요? 요 단어가 요 동사에 뭡니까? 형용사 보호로 쓰였죠. 그러고 보니까 이 동사가 형용사 보호를 취하는 동사네. 영어에서 형용사 보호를 취하는 동사를 코플라 verb 또는 linking verb라고 하는데요.
링킹 버브는 뒤에 형용사 보호가 오는 동사를 일반적으로 링킹 버브라고 합니다. 링킹 버브를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얘기하면 목적어가 이어지는 동사들을 링킹 버브라고 하는데 우리는 좀 더 좁은 의미에서 링킹 버브는 뒤에 동사 뒤에 형용사 보호가 오는 동사. 요거는 실천적인 의미에서 뭐가 중요하죠? 한국말로 보면 꼭 부사가 올 것처럼 보이지만 부사가 오지 않고 형용사가 오는 동사니까 이 동사 잘 기억해야겠죠? 보통 상태 유지 동사 keep이라든가 lie라든가 그죠? be라든가 이런 상태 유지 동사 stay라든가 이런 상태 유지 동사거나 상태 변화 동사 뭐 become이라든가 grow, get 이런 동사라든가 또는 지각 감각에 관한 동사 appear라든가 seem, feel, taste, smell, look 이런 동사들이 많죠. 그래서 상태 유지, 상태 변화, 그다음에 지각 및 감각과 관련된 동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상태 동사 중 대표적인 링킹 버브다. 뒤에 형용사 보고는 따라서 뒤에 appearing, looking 같은 링킹 버브가 오고 뒤에 형용사 보호가 왔을 경우에 한해서 얘를 앞에 세우고 하이픈을 한 다음에 appearing, looking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지.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걸 잘 기억해야 돼. 왼쪽은 후치 수식, 오른쪽은 전치 수식 방법이야. 요걸 어법적으로 활용하면 문제를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strange를 할래, strange를 할래 이렇게 두 개. 그럼 우리가 이걸 지금 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게 이상하게 보이는데 한 6개월이 흘렀어. 내가 어법을 좀 못하는 학생이야. 그럼 이렇게 생각한다. 이상하게 생긴 애니멀. 이상하게 보이는. 부사네. 한국말로. 그래서 부사라고 답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6개월이 흘렀어. 나는 어법을 꽤 하는 학생이야. 잘 하는 학생이야. 그래서 나도 분석을 한 거야. 이건 명사야. 명사를 꾸며주는 어피어링은 뭐야? 형용사야. 형용사를 꾸며주니까 뭐가 올까? 부사가 와야지. 그리고 또 틀려. 자신의 어법 실력에 맞게 틀릴 방법이 다 있어. 그죠? 원래 look strange라고 했을 때 한국말로는 이게 원래 이상하게지 한국말에서 이상하게라고 꼭 부사가 되는 거 아니죠. 한국말과 영어는 다른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걸 꾸며주는 게 아니고 이게 한 몸이 돼서 얘가 이거에 의미상의 보호가 돼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고 꼭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첫 번째 형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형태가 또 뭐냐? 이겁니다. A girl plays the piano. 피아노를 연주하는 girl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시 주격 관계대명사인 거 보이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요렇게 하게 되면 되는 거야. 분사로 바뀐 거야. 그렇죠? 네. 그런데 전치 수식을 또 하고 싶어. 얘는 좀 이상한 놈이 후치 수식하면 되지 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피아노를 앞에 세우고 역시 짝대기 붙인 다음에 얘 붙이면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piano playing girl 이렇게. 알겠죠? 피아노를 연주하는 걸. 그다음 요건 어떻게 됩니까? 역시 reduce friction. friction은 마찰이죠. 마찰. 물리적 의미에서 마찰로도 쓰이고 사회적 의미의 마찰과 갈등에도 쓰일 수가 있어요. 마찰을 줄이는 물질. 마찰을 줄이는 물질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뭐가 됩니까? reducing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reducing friction이면 후치고요. 어떻게 한다? friction을 앞으로 세워서 friction reducing 하면 마찰을 줄이는 물질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따라서 앞으로 말이죠.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생깁니까? 요 피아노하고 friction이 reduce나 play의 목적어로 쓰인 거죠.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목적어를 취하는 어떤 타동사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어떤 명사를 꾸며준다면 항상 목적어를 앞에 세우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명사가 나오고 ing가 돼 있는 걸 보게 되면 요 명사가 ing의 뭐다? 의미상의 목적어니까 을을이라고 번역하면 되겠죠. 피아노를 연주하는. 프릭션을 감소시키는. 알겠죠? 형성 원리를 알고 있으면 해석 방법도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A fish which are dried by the sun. 태양에 의해 말려진 fish. 당연히 샥 빠지면 후치 수식 분사구가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전치 수식으로 바뀌냐? 요거를 잡고
요거를 잡아서 탁 뒤집으면 돼. 그럼 어떻게 할까요? The sun-dried fish. 이렇게. 요것도 샥샥 이렇게 되면 struck by the flood가 suffers를 꾸며주는 분사구로 변신하죠. struck은 strike에서 온 거니까 때렸다는 거니까 타격을 말합니다. 홍수로 타격을 입은 고통자들이니까 수재민이 되겠죠. 수재민. 예, 수재민. 요거를 어떻게 하면 전치할 수 있냐? flood를 앞에 세우고 striken이라는 표현을 쓴 다음에 suffer라고 합니다. 요거는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strike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때리다라는 동사입니다. 과거 분사가 두 가지가 있네요. struck이라는 게 있고 stricken이 있습니다. stricken은 수식어로만 쓰이는 과거 분사 꼴의 한 형태입니다. 영어는 말이죠. 이렇게 en이 붙는 과거 분사 중에서 수식어로만 쓰이는 경우가 가끔 존재해요. 예를 들면 drunk가 술에 취한이라는 역시 과거 분사고요. drunken도 역시 술에 취한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drunk는 보통 수로 보적으로 쓰이고 drunk는 명사, 수식어, 특히 앞에서 수식하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힙합 그룹 중에서 힙합 그룹이 아니죠. 이제는 한 명이 하죠. 드렁큰 타이거라고 있죠. 드렁큰 타이거. 타이거를 꾸며주기 때문에 명사 수식어로 쓰이는 en이 들어간 drunken을 사용한다는 거죠. 요거하고 같은 거예요. struck은 보호적으로 사용되는 과거분사, stricken은 수식어로 사용되는 그런 수동형 분사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 좀 전에 했던 것과 좀 비교할 필요가 있어. 좀 전에 했던 건 뭐였죠? 명사가 나오고 ing가 나온 다음에 요 놈이 명사를 꾸며주는 전치 수식어가 된 경우고요. 지금 본 거는 뭐냐? 명사가 나온 건 똑같은데 요게 ed가 딱 나온 거죠. 그러면서 명사를 꾸며주는 게 요게 지금 본 거죠. 3번, 4번이 아니고 2번, 3번이지. 자, 여기 지금 본 거죠? 자, 그러면 앞에 명사로 시작하더라도 ing가 붙어 있으면 요게 얘가 얘 명사 목적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돼 있으면 뭐라고요? 어떻게 뭐죠? 바이. 따라서 명사 다음에 ed가 있으면 여기 바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요 명사에 의해서 어떻게 된 것 이렇게. 요걸 혼동하게 되면 되게 황당한 일이 생기죠. 좀 전에 봤듯이 sun-dried fish란 말이 있으니까 sun에 의해 dried fish인데 이 사람이 실수를 해서 이렇게 실수를 했어. 그러면 태양을 말리는 물고기가 되죠. 물고기가 태양을 어떻게 말려? 지가 뭔데 태양을 말려? 되게 황당한 영어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아주 흥미롭고 재미로운 실수도 가능하게 될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사가 앞에 왔을 때는 ing가 붙는지 ed가 붙는지 잘 확인할 필요가 있어. 자, 지금 제가 뭐 하는 건지 알겠죠? 후치 수식하던 분사구가 전치 수식으로 바뀌는 과정의 예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경우는 제일 쉬운 건데요. Soldiers who are well trained, 잘 훈련받은 soldier. 자, well이 trained를 원래 꾸며주고 있죠. 이렇게 후치 수식해도 되는데 well trained한테 하이픈을 붙여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전치 수식할 수도 있다. 네. 어려운 거 아니고요. 이럴 때는 well이 trained를 꾸며주고 있죠. 부사 플러스 ed 형태입니다. 이것도 a book which is widely read 할 때 which is 빠지면 역시 a widely read book. 좀 전과 달리 별로 어순의 형태 변화가 없죠. well trained가 그냥 그대로 형태로 하이픈만 붙여서 앞으로 가고요. widely read도 그대로 하이픈만 붙여서 앞으로 가죠.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원래 절일 때부터 이 trained와 read가 뭐야? 수동형 분사죠. 원래 분사였기 때문에 한 단어의 분사를 한 단어의 부사가 앞에서 꾸며주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죠. 부사가 분사를 앞에서 꾸며주는 거죠.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관용적 표현 중에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럴 때 speaking general이라고 그래요? generally speaking이라고 그래요? generally speaking이라고 그러죠. 왜? speaking이 분사니까 분사를 한 단어인 부사가 앞에서 꾸며주는 거 너무나 당연하죠. very happy처럼. 그래서 원래 분사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부사가 앞에서 꾸며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앞으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하이픈만 붙이고 이거 매우 쉬운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쨌건 이런 네 가지 형태가 뭐냐? 후치 수식하던 분사구가 명사의 전치 수식으로 바뀌는 네 가지 경우니까 뭔지를 잘 기억한 다음에 그 형태를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면 되겠어요. 한번 정리해볼까요? 형용사 플러스 ing. 그 형용사가 ing 동사의 보어.
부사 ing가 아니다. 명사 ing는 ing의 목적어. 명사 ed는 바이명사 ed. 부사 ed는 그냥 수식.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기원적으로 볼 때 형용사절에서 온 분사의 어떤 것들, 또 그것이 어떤 위치에서 수식하는가, 이걸 다 다루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원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 기원. 부사절, 종속접사절의 축약형으로서의 분사. 종속접사란 말 생소합니까? 안 생소하죠? 종속접사는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사로서 대등접사를 제외한 접사를 종속접사라고 하죠. 대등접사는 7개가 있죠. 뭐죠? and, but, or, and, but, or, so, for, yet, nor, and, but, or, so, for, yet, nor. 이렇게 7개의 대등접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접사를 다 종속접사라고 부르죠. 나중에 제가 파트 2에서 또 할 텐데 종속접사는 대개의 경우 부사절을 만들어요. 종속접사 중에서 부사절이 아닌 걸 만드는 거는 that과 whether if밖에 없어요. that은 명사절을 만들 수 있고요. whether if도 명사절을 만들 수 있어. 물론 that과 whether if도 부사절을 만듭니다. 종속접사는 원래 다 부사절을 만드는 거고 that과 whether if가 거기에 더해서 명사절을 좀 더 만들 수가 있어. 그건 나중에 파트 2 가서 하도록 하고 우리는 여기서 이 정도로 합시다. 종속접사가 이끄는 절은 주로 부사절이 되는데 이게 reducing, 축약되면 뭐가 된다? 분사가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문법책은 참 이상한 영향이 있어서요. 이 기원적인 분사 분석은 대부분의 문법책이 합니다. 근데 형용사절의 축약형이 분사가 됐을 때는 이상하게 분사라고 부르고요. 부사절이 축약해서 분사가 되면 분사 구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상하게 문법책에 아까 우리가 했던 것도 지난 시간에 제가 했던 것은 분사라고 붙어 있고요. 지금부터 제가 할 것은 분사 구문이라고 돼 있어. 난 알다가도 모르겠어. 구문이란 말은 구란 뜻인데 구. phrase란 뜻인데 왜 형용사는 phrase가 아니고 부사절 축약은 왜 phrase인지 참 어떤 놈이 말을 그렇게 붙인 건지 하고 내가 일본 책을 봤더니 일본 친구들이 처음으로 말을 그렇게 붙였더구만. 참 이상한 일이에요. 구문이란 말을 왜 그렇게 쓰는지. 어쨌건 형용사들의 축약형도 한 단어 분사일 수도 있고 분사구일 수도 있고 부사절의 축약형인 분사도 한 단어일 수도 있고 여러 단어일 수도 있어요. 분사, 분사구문 이렇게 구별하지 마시고 주격 관계대명사의 축약형으로서의 분사, 종속접사의 축약형으로서의 분사 이 두 가지의 기원적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폼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부사절 축약형으로서의 분사라는 것은 중학교 2학년 때나 3학년 때 분사구문이라는 좀 황당한 이름으로 다 배웠던 거예요. 분사구문을 배웠던 걸 중학교 때 배웠던 걸 잘 기억해 보시면 말이죠. 분사구문이라는 말은 더 이상 쓰지 않겠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면 이렇게 했던 것 같아. 접속사가 나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면 이 중학교 교과서하고 잡서에 그렇게 나와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분사구문 만드는 법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접속사를 뺀다. 주어가 같은지 보고 같으면 죽이고 다르면 살려둔다. 동사를 ing로 바꾼다. ing가 being이나 having being이면 생략한다. 이렇게 배우는 것던 거 기억 같아요. 예, 제가 한 1년 전쯤에 중학교 잡서를 봤는데 여전히 그렇게 써있더군요. 제일 처음 가르치는 게 뭐예요? 접속사 뗀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 책도 있어요. 문맥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접속사를 남겨두기도 한다. 겉보기에는 결과적으로는 비슷할 수 있는데요. 이 설명은 약간 매우 호도하는, 약간 매우는 또 뭐야? 분사, 종속접사를 축약형의 분사를 좀 호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접속사를 무조건 뗀다 부터 생각하는 이 관점은 어떤 문제가 있나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After he had lunch, he watched TV라는 문장이 있어요. 비슷한 문장을 접속사를 바꿔보겠습니다. Before, while, 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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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 자, 이 세 문장은 전부 다른 내용이죠. 첫 번째는 점심을 먹고 TV를 본 거고, 두 번째는 점심 먹기 전에 TV를 본 거고, 세 번째는 점심을 먹으면서 TV를 본 거야. 다 다른 정황이야. 그런데
중2, 중3 책에 나오는 분사구문 만드는 소위 분사구문 만드는 법에 따르면 뭐죠? 접속사 뗀다. 주어 뗀다. 동사를 ing로 바꾼다. 오잉? 바꿔놓고 보니까 세 문장이 다 똑같아졌네? 뭐 이런 개나발이 다 있어요? 아, 축약형을 했으면 뜻은 유지가 돼야 축약이지. 뜻이 불명료해지는 축약은 왜 하는데? 언어상의 축약은 왜 하는 거예요? 간명하게 내가 얘기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기 위한 거죠. 간명해지긴 했는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사실이 전달이 안 돼. 이게 그러면 언어야? 이거 언어가 아니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유지하면서 간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After having lunch. 얘는 before having lunch. 얘는 while having lunch라고 해주는 게 맞다. 우리나라의 잘못된 책들은 말이죠. 기본적으로 접속사를 뗀다고 전제한 다음에 남겨두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정반대예요. 부사절 축약형으로서의 분사는 주로 남겨놔. 주로 이렇게 남긴다고.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원인 이유의 경우에만 죽여. 알겠죠? 주로 남기고 원인 이유의 경우는 죽인다. 이렇게 생각을 완전히 거꾸로 바꿔야 돼. 무조건 죽여놓고 가끔 남긴다가 아니고요. 주로 남기고 가끔 죽여요. 알겠죠? 가끔 죽이는 경우가 크게 두 경우가 있어. 하나 얘기했다. 원인 이유의 접사는 남겨두면 안 돼. 왜 남겨두지 않느냐? 예를 봅시다. Because he was hungry. He rushed into the kitchen 해봅시다.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부엌으로 뛰어들었다 이거야. 이건 원인의 접사죠. 원인의 접사는 무조건 이거를 죽여야 돼. 원인의 접사는 축약할 때 남겨두지 않아. 주어 같으니까 죽이고 빙 됐다 떨어지겠죠? 빙 헝그리라고 해도 되고 헝그리라고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원인인 경우는 반드시 접속사를 남겨두지 말고 지워야 돼. 요거 잊지 마세요. 원인 빼고는 주로 다 남겨놔. 알겠지? 이럴 때 원인은 왜 지우느냐? 원인은 순접이죠. 순접. 헝그리 해서 뛰어든 거지. 그죠? 문맥상에서 헝그리하고 그래서 뛰어든 거고 문맥상의 내용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원인 이유는 다 제거해. 그럼 어떤 부분은 그래? 선생님 이렇게 써놨을 때 헝그리 할 때 뛰어든 건지 헝그리 해서 뛰어든 건지 when이 없어진 건지 because가 없어진 건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거 구별할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만든 거야. 이 말 이해가? when인지 because를 굳이 구별하고 싶었다면 이렇게 쓰지 이렇게 안 쓴다 이거야. 이렇게 축약했다면 when과 because 정도의 혼란? 그건 혼란도 아니지. 그 정도는 별로 구별해야 될 경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거다 이거야. 그에 반해서 시간적 전후관계는 지워버리면 큰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시간의 접사 거의 다 남겨놓고요. 조건 많이 남겨놓고요. 양보, 대조 거의 남겨놓고요. 시간, 조건, 양보는 거의 남겨놓습니다. 시간은 특히 많이 남겨놓고요. 그 다음에 원인은 그냥 지우고. 요거 잊지 마세요. 일단 지우고 본다. 아니다 이거야. 옛날에 시제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시제. 자, 내가 한번 쓸 테니까 기억이 나나 보세요.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아까 문장을 약간 바꿔볼게요. After he had lunch. 란 문장하고요. 시제와 형태 할 때 배웠습니다. 요거 기억하시는 분은 복습 잘하신 분들이에요. Lunch. He watched TV예요. 질문. 이 두 문장은 같은 뜻입니까? 다른 뜻입니까? 그렇죠. 같은 뜻이죠. 선생님 여기는 과거 완료고요. 여기는 단순 과거인데요. 뜻이 똑같아요? 왜 똑같죠? 얘 때문에. After나 before가 나오면 전후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과거 완료와 과거는 혼용한다. 기억나지? 혼용한다. After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를 먼저 한 거고 이게 뒤에 한 거거든요. After와 before는 이게 가능하죠. 그죠? As soon as는 주로 과거를 쓰고 when은 반드시 구별해서 써야 된다 그랬어. when은 전후 관계로 표현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아까 그 중2, 중3 교과서에 나온다는 그런 식으로 분사구문을 바꾸면 위에 거를 어떻게 됩니까?
having lunch가 되고 밑에 거는 having had lunch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분사로 바뀌기 전에서의 절은 뜻이 똑같았는데 분사로 바꿔놓으면 절이 바뀌어요. 왜? 이렇게 하면 점심을 먹으면서 봤다라고 볼 가능성이 높고요. 이거는 having had가 돼 있으니까 이건 완료형이죠. 완료형은 기본보다 하나 더 과거니까 이거는 점심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TV 봤다가 되거든. 아니 절일 때는 뜻이 같은데 구로 바꾸면 뜻이 바뀌면 그 말이 안 되잖아. 그건 제대로 된 추가형의 원리가 아니겠지. 왜? 잘못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발생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수정해보자. After he had lunch는 어떻게 바꾸는 거야? 그렇지. After having lunch라고 해야 되는 거고 After he had lunch는 이때는 after를 생략해도 되는 거지. 왜? having had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after having lunch와 having had lunch가 같은 거지. having lunch와 having had lunch가 같은 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일반적으로 접속사를 남겨놓고 이렇게 분명할 경우에는 생략하기도 한다. 요거 잊지 마시고 원인 이유는 불문 따지지 말고 무조건 생략하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같이 그러면 부사절 추격을 하나 한번 해볼까요? Although they swam vigorously, 아주 힘차게 수영을 했건만 boys는 raging river, rage는 막 그 노도와 같이 흐르는 river겠죠? rage가 분노니까 아, 나 멋있는 표현 썼어. 노도와 같이 여기서 노가 분노의 노자지? 우와 와, 자 노도와 같이 흐르는 강물을 크로스할 수 없었다. 굉장히 좀 애처로운 상황입니다. 부사절을 추격합니다. 어떻게 한다? although를 두고 swimming 하면 되겠죠. although swimming. 알겠죠? 주어 떼고 동사 ing 바뀌고 똑같죠? 그 다음 똑같죠? 아니고 쉽죠? 나 왜 이렇게 헛소리 나오죠 오늘? 2번 While I was walking to class 내가 클래스를 걷고 있던 중 ran into 우연히 만나다 an old friend of mine 내 친구 한 명을 우연히 만났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요. 이 my friend란 말은 맞는 영어죠. 근데 my하고 어는 같이 쓸 수가 없죠. 나중에 한정사 파트 3에 가서 할 텐데요. my하고 어는 같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a friend라고 하고 요건 뒤로 이렇게 돌린다고 배우죠. 이렇게만 배우지 이 두 개는 마치 비슷한 것처럼 배우는 경향이 있어. 절대 비슷하지 않고요. 어감이 다릅니다. 어떤 걸 더 많이 쓸까요? 밑에 거를 훨씬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my friend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독점적 소유의 느낌이 강해. 우리나라 말도 그렇잖아. 내 친구 걸랑 네 친구 아니고 내 친구 걸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만의 친구, 내가 소유한 친구, 나의 유일한 친구 이런 느낌이 너무 강해. 근데 어떤 인간이 나만의 친구인 경우가 어딨어. 다른 사람의 친구기도 하고 저 새끼 친구기도 하고. 이건 좀 적절치가 않은 편이고 오히려 이게 맞지. 나도 친구가 여러 명이고 그 사람도 나만의 친구가 아니고 여러 사람의 친구 있고 그죠? 나의 친구 중 한 명 이게 더 적절한 편이죠. 이거는 우리나라하고 미국 사람들의 이게 문화적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은 최상급 어떻게 씁니까? 제일 예뻐, 제일 좋아, 그죠? 네가 최고야. 우리나라요? 영어는 그렇게 안 쓰죠. 영어는 더 최상급 명사보다 one of the 최상급 명사 복수를 많이 써요. 최상급 중에 하나. 이게 더 과학적으로 맞죠. 또는 범위를 정확히 얘기해서 내가 이때까지 본 것 중 최고. The brightest teacher I've ever seen 이렇게. 또는 어떤 범위에서 in the world에서 어떻게. 그죠? 또는 뭐 in this island에서 어떻게. in this country에서 어떻게 이렇게 범위를 제한합니다. 함부로 최상급을 쓰지 않죠. 그래서 영어에서 보이는 어떤 과학성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서구 문화가 우리나라보다 좀 더 과학적으로 이렇게 문화적으로 침윤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죠. 어쨌건 while I was walking 어떻게 된다? I 떨어지고 was가 빙됐다 떨어지고 while walking to class겠죠. 이거 보세요. 우리가 형용사절 축약형으로서의 분사할 때와 똑같아요. 어떤 분사 ing는 동사가 바뀐 것이고 어떤 분사 ing는 원래 바뀌기 전부터 ing였던 거야. 그래서 빙에 떨어졌기 때문에 선생님 그러면 그걸 보고 어떻게 하나요? 보면 알지. 왜? 우리가 진행시상 이미 배웠잖아. 진행시상은 뭐다? 이거보다 먼저 이루어지던 거. 클래스를 걷고 있던 중에 탁 만난 거니까 이게 과거 진행시상이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요거는 swim vigorously와 not able to cross 한 게 같은 시점에 이르니까
절대 was ing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시제를 잘 배웠다면. 세 번째, because he was satisfied with the result, he took some pride in it. 어떻게 하죠? 원인, 이유는 무조건 지우고. 예, 이건 지워야 돼. 그리고 he가 지워지고 being이 됐다가 또 생략되니까 satisfied with the result가 되겠죠. 이렇게. 이거는 because 남기면 안 돼요. 4번. When he was young. 그가 young 했을 때 he was charming. 그는 charming 했었고 jealous 했었고 and temperamental at times. temperament가 기질이라는 뜻이거든요. temperamental 그러면 성깔 부리는 거. 예. 고약한 거지. 성깔이 고약한. 예. 매력적이고 질투심이 많았고 성깔이 고약했다. 가끔 쉬도 아니고 흰데 참 이상한 남자네. 젊었을 때 charming하고 jealous하고 temperamental 했답니다. 예. 쉬로 바꾸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쨌건 어떻게 되죠? he 떨어지고 was가 빙대 떨어지고 when young 해주면 되겠죠. when young. 자, 이때 when young일 때는 뭐 이거 when 빼도 뭐 큰 문제 없죠. when 같은 거는 when은 큰 하자가 없으니까 이거는 young 했을 때 charming 했다. 이렇게 되면 when이 생략되게 되면 형용사가 앞으로 돌출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참 그 어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가끔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when he was compelled to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그가 무엇을 강요받게 되었을 때 뭐 이런 문장이 좀 있을 수 있죠. 뭐 하도록 강요받게 되었을 때 그러면 he 떨어지고 was가 빙됐다가 when compelled to 틀린 거 아니에요.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중에서 be bound to도 있죠. when he was bound to 어쩌고 저쩌고 뜻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he 떨어지고 was가 빙됐다니까 when bound to 둘 다 문제 없어요. 그런데 요게 when을 문맥상 분명하다고 해서 생략하게 돼서 이렇게 썼을 때 이거는 안 어색하고 좋은 문장인데 이거는 매우 어색하다는 게 일반적 정설이야. 원어민이 아닌 우리가 볼 때는 저게 왜 이상하고 위에 거는 안 이상한데 이렇게 따지겠지만 원어민이 볼 때는 위에 거는 괜찮은데 밑에 거는 좀 어색하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은 어떤 어법의 원칙적 또는 수리적 측면이라기보다는 어떤 실제 쓰이는 어법에서 실제 언어가 쓰이는 언어의 기술적 측면, 서술적 측면에서의 어색함이라고 봐야겠죠. 비슷한 이거로 이런 거 있어요. unable to 부정사 이렇게 돼 있는 분사 또는 unwilling to 부정사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많이 쓰고 어색하지 않는데요. 아마 이런 건 별로 보신 기억이 없을 거야. 이런 분사는 본 적 없죠. 이런 분사는 별로 안 쓰이죠. 이런 건 안 쓰인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상하고 요거는 쓰이는데 요거는 수리적이나 원칙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어가 어떤 경우에는 쓰이고 어떤 경우는 안 쓰이는 그런 형태들도 이런 경우는 발생할 수 있어서 엿길에서 잠깐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 5번. After he had finished. 아까 했죠? had가 없으면 after finishing이라고 하고 had가 있으면 after를 빼도 좋다. Having finished his homework, Brian went to bed. 그죠? 6번. As the book had not been read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책을 읽지 않아서 더스티해졌다. 이걸 오토로스 그래머에 나오는 질문이죠. 오랫동안 책을 읽지 않아서 매우 먼지가 쌓였다. 원인이니까 무조건 지우고요. 주어가 같으니까 지우지만 요거를 더북으로 바꿔줘야겠죠? 지우는 대신. 그 다음에 had not been read는 어떻게 돼요? 분사의 부정은 not은 앞으로 가야겠지. to 부정사의 부정은 not to 부정사, 동명사 부정 not ing니까 not having been read가 되겠죠. 오랫동안 읽어지지 않아서 먼지가 푹푹 쌓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having been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not read가 되죠. not read for a long time. 그럼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having been을 생략해버리면 말이죠. being이 생략된 건지 having been이 생략된 건지는 어떻게 합니까? 문맥을 보면 알죠. 왜요? 먼지가 쌓여 있다면 지금 먼지가 쌓인 게 아니잖아요. 그 이전부터 쌓인 거 아닙니까? 그 이전부터 안 읽은 거 아니겠습니까? 쌓여 있는 것 이전부터 안 읽은 거니까 당연히 having been이 빠진 거라는 건 문맥 보고 알 수가 있죠. 알겠죠? 이때 read는 수동형 분사입니다. Not read for a long time. 7번. When you don't understand what I say, you should ask me. 모르는 게 생길 때마다 나한테 물어봐 이런 얘기죠. 이럴 때 you 떨어지고
not understanding이죠. when not understanding what I say죠. 이때는 when을 빼도 문맥상 큰 하자 없으니까 빼는 것도 덜 어색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not understanding what I say, you should ask me. 자, 지금까지 쭉 바꿔왔듯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접속사를 그냥 남겨두고 주어 죽이고 동사가 ing가 되고 ing가 빈이나 having 빈이면 생략할 수 있고 원인은 무조건 지우고 원인이 아니더라도 문맥상 분명할 경우는 빼도 좋다. 그죠? 요렇게 됐어요. 자, 우리가 형용사절 축약형을 할 때 한 가지 원리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고 돼 있었죠. 한 가지 원리로 설명하면 동사를 ing로 바꾸고 빈과 having 빈일 땐 생략한다. 이렇게 설명하거나 두 가지 원리로 설명하면 비동사가 있을 땐 주어하고 부동사를 같이 없애고 비동사가 아니면 관계되면서 주격만 없애고 동사를 ing로 바꾼다 그랬죠. 똑같이 여기에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방법은 한 가지 방법으로 설명했죠. 동사를 ing로 바꾸고 빈과 having 빈은 생략할 수 있다. 이것도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접속사를 두고 비동사가 없네? 그럼 얘만 지우고 얘를 ing로 바꿔. 얘는 비동사가 있네? 같이 없애. 똑같이. 비동사가 있네? 같이 없애. 이유니까 죽여. 됐죠? 똑같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쓰는 게 훨씬 편할 수 있어, 공부할 때. 비동사 있네? 같이 없애. 비동사 없죠? 비동사 없으면 요거 없어? 이거 ing. 그죠? 그 다음에 6번. 비동사 있어요? 있네? 여기 비동사 아니야? 비동사의 과거형이죠? 그럼 비동사하고 주어를 같이 없애. 됐네? 이유니까 없애. 됐죠? 7번. 비동사 있어? 없네? 없으니까 not understanding. not ing. 이렇게 하면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는데 이게 공부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형용사절 축약형인 건 부사절 축약형인 건 주어하고 비동사가 같이 있으면 주어와 비동사를 같이 날리고 그죠? 비동사가 아니면 주어만 날리고 동사를 ing로 바꾸고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되죠? 자, 잘 이해는 갔어요. 기존에 이른바 소위 분사구문 만드는 법에서 접속사를 너무 확 무시해버린 게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느꼈고요. 또 말이죠. 이렇게 이제 부사절 축약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말이죠. 가끔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after 주어 동사에서요. 선생님, 이게 after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는 분사 구문이고요.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또 항의할 분이 생길까봐. 그게 아니고 after를 이렇게 남겨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after 전치사 플러스 저는 동명사라고 배웠걸요. 그렇게 보면 안 될까요? 즉 after가 남아있는 건 동명사구고요. after가 없는 것을 분사구문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즉 이렇게 된 건 분사가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분 생길 것 같아서 제가 Q&A를 좀 덜기 위해서 설명을 할까 싶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럴듯한 설명이야. 그러면 제가 꼭 묻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while이 돼서 while ing가 되어 있는 건 어떻게 설명하죠? while은 전치사로 안 쓰이죠. 이게 although가 돼서 although ing가 되어 있는 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실 생각이죠? 설명이 안 되죠. after와 before는 우연의 일치로 접속사와 전치사가 모양이 같아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after while이 아닌 어떤 것도 after while이나 until이 아닌 어떤 것도 접속사와 전치사가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after before는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하나도 설명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after before만 갖고 특화시켜서 그건 그렇게 설명할 수 있냐 이렇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기지 마시고 after와 before를 다른 접속사와 다 마찬가지 형태로서 부사절이 접속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축약되는 부사절 축약 형태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접속사에 대한 이해가 약간 흔들릴 수가 있죠. 우리가 보통 배울 때 접속사라는 것은 말이죠.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 즉 절과 절을 연결하는 거라고 배웠는데 요게 요렇게 돼버리면 말이죠. 분사구와 절을 연결하는데도 접사가 사용된다는 이런 아주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원칙과 어긋나는 것 같은 그런 원리가 생겨버리죠. 그런데 말이죠. 현대 영문법 이론에 따르면 이거는 사실 이상한 게 아니라고 설명이 돼요. 여러분들은 말이죠. 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제가 준동사라고 설명하고 명사, 형용사, 부사로 바뀐 것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했죠. 근데 학자에 따라서 말이죠. 준동사 이 세 개를 그냥 동사의 일종으로 설명한 사람도 많아요. 왜? 동사 기능을 계속 하고 있잖아.
얘는 finite verb. 그죠? 얘는 finite한 verb인 거고 얘는 non-finite한 verb다 이거지. 이런 얘기 했죠 제가? 예. verb는 verb인데 얘는 주어의 영향을 받아서 inflect, 즉 굴절을 하는 형태 변화를 하는 동사고 얘는 형태 변화가 없는 동사다. 부정사, 동사, 분사는. 그래서 동사의 개념을 확대시켜버리면 이것도 동사고 이것도 동사고 동사의 개념이 확대됐기 때문에 이것도 절이고 이것도 절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clause. 이 clause는 뭐야? 주어 동사 clause. 이 clause는 뭐야? participle clause. 부정사는 부정사 clause, infinitive clause. 그래서 준동사 구도 준동사 구라고 안 하고 준동사 절. 준동사도 동사의 일종 이렇게 해서 동사 개념을 광의의 동사 개념으로 확장시켜 설명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얘도 절이고 얘도 절이고 얘도 동사고 얘도 동사니까 어차피 이 접사는 절과 절을 연결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 혼동하면서 접사인데 왜 절과 절이 연결 안 되지? 이렇게 헤매실 필요는 없다. 충격받으실 필요가 없다.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이 된다. 이런 것까지만 잠깐 엿불러 가겠습니다. 좀 어렵네. 자, 됐고요. 쭉 됐습니다. example 쭉 됐습니다. 자, 그럼 말이죠. 여기까지 쭉 보니까 애초에 우리가 잘못 가졌던 분사구문의 생각이 많이 이제 탈각이 됐어. 제일 중요한 거는 접속사가 남아있는 게 맞구나. 제가 몇 년 전에 말이죠. 수능 문제, 독해 문제가 33문제죠. 수능 독해 문제 33문제를 다 분석해봤어. 접속사가 남아있는 분사와 접속사가 없어진 분사가 몇 개 정도 나오냐. 33개 지문 중에서 17개 지문에 접속사 플러스 ing 또는 접속사 플러스 pp 또는 접속사 플러스 형용사가 되어 있는 접속사가 남아있는 분사구 형태가 포착이 되고요. 접사가 없는 순수 분사 형태는 7개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2.5배 많이 쓰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접사가 남아있는 부사들 추격이 훨씬 많다는 거 요거 잊지 마시고요. 접속사가 없는 게 오히려 그것의 특수 형태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 정리가 됐는데요. 뭔가 하나 깨름직한 게 남았어. 뭐냐? 중학교 기대 배울 때 접속사 뗀다. 이거는 일단 틀렸다는 것 같았어. 그 다음에 주어가 같으면 죽이고 주어가 다르면 살려둔다고 배웠는데 지금까지 본 7개 주문은 전부 다 왼쪽과 오른쪽 주어가 일치하는 것만 배웠어. 아하. 의문이 남았지? 그러면 종속접수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큰 주제이기 때문에 요거를 한 페이지 반에 걸쳐서 써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종속접사가 남아있는 분사구의 경우는 반드시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가 일치해야 된다. 요거 잊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부사절 축약은 왼쪽과 오른쪽이 일치할 때 하는 거야. 왜? 왼쪽과 오른쪽이 다른데 축약하려고 그러면 별로 축약이 안 돼. 짧게 안 돼요. 축약에 어떤 이점이 없어.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같을 때 하는 거야. 그렇다고 한다고 한들 의문은 남죠. 그러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문제가 남겠죠. 자, 먼저 되지 않는 것부터 먼저 한번 해봅시다. 요겁니다. If her son given another chance, she would be happy. 그의 아들이 또 다른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면 그녀는 매우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된 부사절 축약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being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 하지만 이 문장은 어떤 것이다? 틀린 문장이다. 왜? her son이고 저쪽은 she니까 주어가 다르죠? 이런 축약은 불가능하다. 이건 틀린 영어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죠? 여기 would니까 과거형이죠? If her son were given another chance 이렇게 해줘야 된다.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 주어가 다르면 별로 간단하게 되지도 않죠. 얘하고 얘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얘를 살려둬야 되기 때문에 간단해지지 않아. 그래서 그냥 절로 그냥 두라는 얘기야. 거기서 보세요. 절로 그냥 둬라. 축약하지 말고 절로 그냥 둬라. 그에 반해서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죠. 왜? 요거는 다른 문장이죠. 윗문장하고 뜻이 다른 거지. 요거하고 뜻이 다른 거지. If her son were 이런 거죠. 그의 아들이 또 다른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면 그녀의 아들이 행복해할 것이다. 요건 그녀가 행복한 거고. 그죠? 얘는 그녀의 아들이 행복하니까 요건 맞는 문장이죠. 왜? 행복해하는 사람과 기회를 받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요렇게 빠지니까 요거는 맞는 문장이다. 알겠죠? 그러면
종속절 주어와 주절 주어가 다를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As there was no seat in the train, I kept standing all the way. 우리가 there is 구문에서 there를 보통 유도부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유도부사란 말은 우리한테 좀 무의미한 말이 있어요. 유도부사라는 게 그래서 뭐 어쩌다는 거야. 유도란 말은 인트로덕토리를 번역한 건데요. 문장 맨 앞에 온다는 거야. 즉 저를 유도한다. 저를 이끈다 그런 뜻이야. 저를 이끄는 부사란 뜻이야. 이게 품사가 부사란 얘기죠. 근데 말이죠. 유도부사란 말도 의미는 있어. 저를 이끌고 저를 이끈다는 건 절 맨 앞에 온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절 맨 앞에 오는 품사는 부사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어떤 주어에서는 어떤 책에서는 그냥 허사라는 것은 뜻이 없는 품사라는 뜻이야. 또는 어떤 분은 가주어라고 그냥 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가주어 말은 좀 심해. 왜? 이게 주어는 아니거든. 명백하게 얘가 주어지. 그래서 이게 동사인데 가주어란 말도 실천적 의미는 있어. 왜냐하면 There isn't a box. 박스가 한 개도 없네. 이럴 때 태그 퀘스천, 부가 의문문을 만들어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하거든요. Is there 이러거든요. 부가 의문문은 조동사하고 주어가 반복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she is there, isn't she 이러잖아요. there is 구문은 박스가 반복되지 않고요. there가 반복된다고 마치 주어처럼 사용하죠. 그래서 there is 구문의 there가 가주어라고 하는 것도 실천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주어란 말은 좀 과하다고 볼 수 있지만 가주어처럼 쓰이는 부사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어쨌건 이 가주어가 주어하고 다르고요. 진짜 주어도 주어하고 다르죠.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절로 그냥 두는 거야. 절로 그냥 두는데 죽어도 축약을 하고 싶어. 축약을 할 수는 있어. There being no seat. 대신 접속사는 절대 남겨주면 안 돼. 접속사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절주어와 부사절주어가 같아야 되거든. 다른 상태에서 부사절 축약을 하고 싶으면 반드시 접사가 없어야 돼. 따라서 이와 같이 원인인 경우에 매우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접속사가 남겨두지 않아야 왼쪽 오른쪽 주어가 될 때 분사로 바꿀 수가 있다. 그 얘기였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 Mr. and Mrs. Kim were driving north. 북쪽으로 드라이빙 하고 있었는데 while their children were sleeping peacefully. Mr.와 Mrs. Kim 부부죠. 김씨 부부가 북쪽으로 드라이빙을 하고 있었다 이거지. 그리고 자고 있는 건 누구야? 애들이죠. 그래서 커머를 찍고 애들인데 주어가 다르니까 their children을 쓴 다음에 were가 빙이 됐다 생략되고 sleeping peacefully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쓰는 거 가능하다 이거야. 단 머릿속에 하면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여기에 while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while은 원래 같을 때는 쓸 수 있는 거지. 이건 이런 문장은 없겠죠. 평화롭게 자고 있으면 운전했다는 말은 없겠죠. 운전하는 사람은 김씨 부부, 자고 있는 건 애들. 이게 없다면 이렇게 쓸 수 있다. 요때 북쪽으로 운전한 것과 자고 있는 게 동시에 발생한 상황이라면 with를 쓸 수도 있다. With their children sleeping peacefully. 이런 걸 문법책에서 보통 동시상황의 with라고 하죠. 동시상황의 with라고 말만 하지 이 with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잘 얘기를 안 하죠. 이건 뭐라고 보면 될까? 그렇지. 부사절 축약 상태의 접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 while 다음에 제가 ing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접수사의 정체가 뭐냐 그랬잖아. 광의의 의미인 이 non-infinitive verb하고 이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사라고 그랬죠. 이게 그거잖아. 이게 광의의 동사고 광의의 절이잖아. 이 절과 앞절을 연결하는 광의의 의미의 접사. 광의의 접사라고 볼 수 있다. 이거하고 같은 기능을 하는 접사라는 얘기죠. 물론 주어 동사라는 finite verb가 오는 절을 이끌지는 못하지만 그렇죠? 분사구를 절과 연결시키는 일종의 접속사 연결어 구실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위드를 저렇게 말할 수도 있네요. 그건 동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도입하면 그것도 가능해진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근데 이때는 말이죠. 자, 지금 쉽게 얘기했는데요. 접속사를 날려버릴 수만 있으면, 날려버려도 되면, 날린 상태에서 주어가 다르더라도 분사로 만들 수가 있다고 돼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그렇게 권장되는 건 아니야.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아. 어떻게 하면 피하느냐? 이렇게 피하면 돼요. Gesture moved profoundly Italians. 그 제스처가 이탈리아인들을 심대하게 아주 깊게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감정을 pour out, 쏟아 부었다. 원인에 접사니까 이거는 원래 지워지는 거 아니야? 원래 지워지는 거니까 이렇게 주어가 달라도 아무 무리 없이 이렇게 분사로 바꾸면 되지. 이거는 적절한 문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뭐 틀렸다까지는 뭐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게 적절치 않아. 왜? 왼쪽과 오른쪽의 주어를 통일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통일할 수 있죠? 얘와 얘가 같죠. 얘가 앞절에서 지금 뭐로 쓰였어? 목적으로 쓰였죠. 만약에 이탈리안스를 문장의 주어로 바꿀 수 있으면 왼쪽 절과 오른쪽 주어가 일치하게 되죠. 영어에서 목적어를 주어로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그렇지, 수동태죠. 수동태로 바꾸는 거야. 우리가 수동태 할 때 배웠죠? 수동태는 뭐다? 주어의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서 많이 쓰는 것이다. 기억나죠? Moved profoundly by the gesture. 이렇게 한 다음에 they 이렇게 되면 수동태로 만듦으로 인해서 주어를 일치시킬 수 있었죠. 이렇게 주어를 일치시킬 수 있다면 일치시켜놓고 부사절 축약을 하는 게 옳다 이거야. 괜히 일치 안 한 상태에서 하지 말고.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as가 떨어지고 이탈리안스 떨어지고 이걸 이탈리안스로 바꾸면 되겠죠? 된 다음에 were가 떨어지고 탁 하면 moved profoundly by the gesture Italians. 이렇게 주어가 일치할 때 이렇게 간명한 문장이 나오는 거죠. 왜? 수동태에서도 했지만 영어는 주어의 일관성을 매우 중시합니다. 같은 이탈리안 입장에서 이탈리안이 move 당했고 이탈리안이 뭐 했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제스처는 뭐 했고 이탈리안은 뭐 했고 이거 산만한 문장이야. 틀렸다라고까지 말하기 뭐하지만 이런 문장은 쓰지 말라. 무슨 얘기라고요? 주절조어와 종속절조어가 다른 그런 분사 구문은 피할 수 있다면 안 만드는 게 좋은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이거는 오토로스에 있던 지문이네요. Because the enemy defeated them. defeat가 이기다야 지다야? 이기다죠. 패배시키다죠. 적들이 그들을 패배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withdraw,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맞는 문장이죠. 그렇다고 말이죠. 이 enemy가 주어가 다르고 they가 다르니까 이 enemy와 they는 다르죠? 다르면 어때? 원인인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바꾸면 되지. 아하, 권장되지 않는다. 어떻게 한다 그러면? 요놈과 요놈이 같으니까 왼쪽을 수동태로 바꾸면 them이 주어로 오겠죠. 어떻게 바꿔? Because they were defeated by the enemy. 그 다음에 they 이렇게 된 거죠. head 쫙. 됐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떨어지고 아 간명한 문장 아니냐 이거. 적에 의해서 패배당한 데이는 탁 나오죠. 아하 요렇게 해주면 되네. 우와 요렇게 하는 얘기죠. 따라서 정리해보면 주절과 종속절 주어가 다른 거는 가급적 피하라 이거지. 분사로 만드는 건 가급적 피할 수 있다면 피해달라.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책. 위와 같이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가 다른 상태에서 그냥 부사절의 주어를 생략하여 분사구를 만들면 연결되지 않는 분사구가 생기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절 중 하나의 태를 바꾸던가 아니면 부사절을 그대로 두고 축약하지 말아야 된다. 연결되지 않는 분사구 영어로 dangling modifier 아주 유명한 문법적 용어입니다. dangle이란 것은 달랑달랑 매달려 있다 그런 말인데 즉 어디로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뜻이야. 홀로 외로이 매달려 있는 어디로 연결되지 않는 분사구 그걸 dangling modifier라고 하는데 modifier는 원래 수식어라는 뜻이죠.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할게요. 어떤 경우를 말하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After reading his original study, 원본 연구를 공부하고 나니까 그 기사는 매우 unconvincing, 설득력이 없게 느껴졌다. 한국말로는 안 이상하죠? 오리지널 스터디를 읽고 나서 아티클은 설득력이 없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 문장은 틀렸지. 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reading의 주체가 누가 돼야 돼? 얘가 돼야 되는데 아티클이 read예요? 말도 안 되지. he가 read 하는 거지. after를 뺐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뺐을 때 아티클이 reading 해야 되는데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그냥 절로 쓰던가 after he read 이렇게 하면 절로 쓰던가 절이 아니고 굳이 분사구를 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은 확실하게 어떻게? 주어를 일치시켜서 해줘야겠죠. 예를 들면 after reading his he가 아니고 I네요. I after reading his original study I라고 봐야겠죠. I found 이렇게 I found는 find 되겠네요. remains는 현재니까 I find the article unconvincing 이렇게 unconvincing 이렇게 하면 I가 여기 있음으로 해서 reading의 주체가 I가 딱 있게 되죠.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두 번째 문장도 relieved of 뭐뭐를 덜다 너의 책임을 들었다 너의 자회사의 책임을 덜고 왔으니까 너의 집은 should be a place to relax 쉴 장소가 된다. 그럼 your home이 relieved of가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relieved of의 주체는 어다 you가 되니까 어떻게 된다. 요거를 you의 주어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You should be able to relax at home. 이렇게 해주면 된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 것이다. 자, 댕글링 모디파이는 많이 범하는 라이팅상의 오류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 다음 강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